그 시공하는 사람이 이 건축주한테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내한테 공사 금액을 깔려고 하지도 마라.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마라. 내가 잘 알아서 지어줄 테니까 말하지 마라. 내가 그냥 무조건 집 좋게 지어줄 테니까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끝이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게 건축주는 시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십전은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지을 때 사기를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왜 사기를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냐, 제가 이때까지 사기를 안 당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반대로 사기를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사기를 안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방법을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전화로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2층에 목조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목조주택을 짓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더더욱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었는데 조금은 정확하게 또 오픈을 안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묻고 답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업체는 정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도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2층짜리 집에 예를 들어서 한 60평 정도를 짓고 싶다, 이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뭐 도면도 없고 이제 외장재는 어떤 걸 쓰고 내장재는 어떤 걸 쓰고 이렇게 뭐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 금액은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평당 금액으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집만 짓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집에 관련된 부대 공사, 마당 공사들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집만 짓는 비용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오픈하면 한 70평 이상을 짓는데 평당 한 800만 원 이상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 좀 금액이 과하다. 제 생각에는 뭐 도면도 없고 아무것도 뭐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가기에는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공하는 사람이 이 건축주한테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내한테 공사 금액을 깔려고 하지도 마라.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마라. 내가 잘 알아서 지어줄 테니까 말하지 마라. 내가 그냥 무조건 집 좋게 지어줄 테니까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 상황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면도 없고 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어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반대로 건축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진행 방법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시공자가 건축주의 의견을 배제하고 집을 짓는 거는 더더욱더 위험하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기서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게 건축주는 시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집도 내가 알아서 지어줄 테니까 입 대지 마라. 그리고 공사 비용도 이 금액에서 절대 깎아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야기해봤자 크게 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옆에서 그 시공자가 집을 짓는 걸 계속 유심히 봤다. 유심히 보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짓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올 정도 되면 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제가 뭐 별 도움도 못 드리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 때였으니까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다. 뭐 조금 완전히 꼽혀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뜯어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입니다. 제가 이제 차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었었는데, 받아보니까 몇 달 전에 그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바닥에 방통, 이제 난방 배관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몰타를 치는 공정 정도면 목조주택 뼈대나 다 하고 배관 작업을 했던 부분 같은데, 외장에 이제 3면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은 스타코 플렉스로 이제 마감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라믹 사이딩하고 스타코 플렉스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돼 가니까 건축주분 아시는 지인이,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집을 짓는데 왜 세라믹 사이딩은 3면하고 외단열 공법이니까 좀 저렴하게 많이 느끼시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하냐, 하려 그러면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을 4면을 다 돌리지, 이렇게 솔깃하셔가지고 좀 고민하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느 게 낫겠냐 문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건축주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든, 건축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장단점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뭐가 더 좋다, 뭐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공자는 뭐라고 하더냐 그래 얘기하니까, 시공자는 좋을 대로 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렇게 마감재가 변하면서 이제 설계 변경처럼 이제 공사 금액이 증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감이 되는데 이 건축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경이 되니까 한 추가 금액을 한 7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한다. 이게 적당하냐? 근데 이제 제가 면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약간은 여쭤봤습니다. 스타코 플렉스를 하는 부분에 면적을 대략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로 이동하면서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면이 아무것도 마감재가 없는 상태에서 세라믹 사이딩을 해도 한 7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기존에 스타코 플렉스 마감이 있고 거기서 추가해서 세라믹 사이딩을 하는데 700만 원이 증기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산법으로는 200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해도 충분히 세라믹 사이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공자가 금액을 많이 이제 태우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스타코가 저렴하고 세라믹 사이딩이 비싼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안 나냐? 그 이유는 세라믹 사이딩이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에는 벽에 하지, 이제 각 파이프로 틀을 짜고 합판을 붙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이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지를 잡는 공정이 빠집니다. 합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세라믹 사이딩을 바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철근 콘크리트에서 세라믹 사이딩을 붙이는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코 프렉스 이 제품이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타코하고 스타코 프렉스는 이 공법은 비슷하지만 비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세라믹 사이딩이나 스타코 프렉스의 1제곱미터당 면적당 공사 비용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추가 금액을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도 안 들여도 되는데 시공자가 과하게 700만 원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이제 비용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 선에서 협의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한숨을 많이 쉬셨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공정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50% 공정도 안 되는데 계약금에서 추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계속 뭐만 이야기하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혹시 울타리 난간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다시 묻기도 하던데, 제가 이제 거리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소개는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안 됐었는데, 공정률이 50%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앞으로 내장재를 선택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하게 뭐 견적서를 정확하게 적는다든지 도면에 정확하게 명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평당 얼마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로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을 짓는 게 끝이 아니라 마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대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해야 되고 대문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비용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을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조금 한숨 섞인 목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는 많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상담을 할 때 그냥 자기가 그 업체하고 그때 보니까 벌써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때 제하고 통화를 할 때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후회를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후회해봤자 이제 벌써 늦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뭐 중간에 타자라고 다른 작업자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정산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집을 다 짓고 나면 평당 한 8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영상들을 보고 좀 참고할 사항들을 잘 적어서, 그리고 시공자를 만날 때 적용을 해서 좀 집을 지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고 만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보니까 꾸준히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제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리고 많이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분과 같이 이 문제가 생기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에 자재가 너무 많이 등락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공사 금액, 자재에 대한 금액을 조금 영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도 철근값이 다시 작년에 한 5월달처럼 움직인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견적을 넣기도 힘듭니다. 시멘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니까. 그래서 당장 3월 달부터 되면 레미콘 이런 계열도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다른 부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장 작업이라 그러면 집 내부를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분명히 썼던 자재들인데 지금 이제 자재를 쓰고 금액을 받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 5%, 10% 오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엄청 양반입니다. 지금은 너무 등락이 심해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제 자재상하고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너무 심하냐고. 아무리 오르는 건 알고 있어도 이게 뭐 너무 이제 차이가 많으니까 자기들도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한 보름 상간으로 계속 자재 단가가 상승한, 이제 단가표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견적을 하시거나, 그리고 건축을 계획을 할 때 단순히 한 몇 달 전, 1년 전 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대략 단가 들은 이야기, 그걸 적용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사하는 중간이나 분명히 그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짚고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중간에는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이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공사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꽤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공사 금액을 정하고 지금 시점에 너무 많은 기간이 한 두석 달은 기본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서, 당장 지금 평당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사 중간에 금액이 오를 것도 예상을 하고, 그것도 시공자하고 상의해 가면서 집을 계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